이번에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두 나라 간의 국경 분쟁, 무력 분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국경 인근에 있는 프레아 비어 사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아 비어 사원이 뭐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9세기 후반, 12세기 초반에 지어진 건축물로 크메르 제국 시절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크메르 제국은 이제 현재 캄보디아가 되었죠. 1907년도에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을 때 지도를 하나 작성하게 됩니다. 태국과 이제 그때 시암이죠. 시암, 현재 지금 태국과 국경을 그어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국경 지도를 작성하면서 실제 프레아 비어 사원을 캄보디아 쪽으로 영토로 포함시킵니다. 태국은 이 지도를 수십 년 동안 공식적으로 이의 없이 사용했고 프랑스가 사원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53년에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이제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때 프레아비어 사원하고 그 인근 지역의 통치권을 태국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국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태국은 사원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1959년에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소송하게 됩니다. 두 국가 모두 유엔 소속으로 태국은 1946년에 12월 16일 날 가입을 했고 캄보디아는 1955년 12월 14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ICJ는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이제 재판을 붙이게 되면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판결이 났죠. 프레아 비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에 속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해야 되는 정식 유엔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국제재판소 ICJ 판결을 포함한 유엔 산하기구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ICJ 판결이 나오고도 태국은 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2008년도에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킵니다. 유네스코에서 정식 인정이 되면서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제 충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태국의 입장은 그 사원을 걸쳐 있는 능성과 그 산 쪽이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원의 일부와 그 산이 뭐 태국의 영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유네스코로 등재되고 나서 태국이 이제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오,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 고려의 유적을 만약에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다. 지어진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원과 고려의 유적을 뭐 다른 나라가 뭐 자기 거라고 하면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캄보디아가 2011년도에 ICJ에 재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ICJ에서는 명확히 다시 말을 해줍니다. 앞서 있었던 1962년 판결은 사원뿐 아니라 사원을 둘러싼 언덕지대 모두도 캄보디아의 영토에 포함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태국은 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수십 년간 뭐 입구, 접근 도로, 뭐 연결된 부분 이런 것까지 계속 뭐 인정을 안 하고 태국이 뭐 자기 땅으로 계속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경에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기 시작하죠. 이 문제를 두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선을 넘어왔다 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는 상태이고 뭐 양국 간에 이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국제 ICJ에서 판결했을 때 그 일대가 모두 캄보디아 거라고 했는데 캄보디아가 공격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양국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지역 강국에 속합니다.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자기 방어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군사력 순위도 굉장합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25위에서 32 정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100위권 밖입니다. 그런 나라가 굳이 자기 영토 안에 사원이 있는데 먼저 공격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일까요?
캄보디아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전쟁 범죄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집속탄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주장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 조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문제는 이 국가의 힘이겠죠. 국가형사재판소나 유엔이 실제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강대국들이 정치적 동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예, 확실히 캄보디아는 훨씬 더 약소국입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준다면 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명확히 알겠죠. 사원은 이미 캄보디아 것이라고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힘없는 국가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국가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귀를 기울여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의 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까? ICJ 판결 존중이 국제평화의 유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ICJ는 유엔 산하의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그 판결은 당사국을 구속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ICJ 판결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만큼 무력 충돌이 아닌 법적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ICJ가 프레아 비어 사원과 그 주변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취한 것은 국제법상의 무력 불사용 원칙,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 분쟁이 시작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캄보디아처럼 힘이 없는 약소국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약소국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는 국가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캄보디아를 도와주십시오. 캄보디아를 지켜주십시오. 캄보디아의 힘이 되주십시오. 제가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독도에 일본군이 총을 들고 주둔을 한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 AI 많이 사용하시죠? 챗GPT. 챗GPT에게 정치적인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한번 이걸 물어봤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도록 할게요. 챗GPT가 답한 겁니다. 나는 ICJ의 1962년 및 2013년 판결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프레아 비어 사원 지역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력 충돌은 국제법 원칙에 반하며 법과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정당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시적인 휴전만으로는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국이 약소국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이 일을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십시오. Save Cambodia.